안녕하세요. 오늘의 GA 오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적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물건들 혹은 맛있게 드시던 음식들이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봐주세요. 절대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알고 나면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요. 요즘 건강을 연구하는 화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인데요. 바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름이죠? 영어로는 PFAS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그냥 PF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불화 화합물이 뭐냐면요. 방수 기능이 아주 뛰어나고 잘 닳지 않아서 우리 일상 곳곳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어르신들 혹시 비 올 때 입으시는 우비나 방수 점퍼 있으시잖아요? 그 옷들이 물을 튕겨내는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이 화학 물질 덕분이에요. 또 우리가 앉는 소파, 거실에 놓인 카펫, 심지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에도 이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과불화 화합물은 한번 만들어지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거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물질을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부른답니다. 땅에 묻혀도 물속에 들어가도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환경 곳곳에 쌓이고 결국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일단 들어오고 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그만큼 몸속에 오래 쌓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간에 독이 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평소에 기름진 음식도 별로 안 드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화학 물질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또 심한 경우에는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불화 화합물이 우리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많은 경로가 바로 음식이에요. 특히 수산물, 그러니까 생선이나 조개, 오징어, 낙지 같은 해산물에서 이 물질이 많이 검출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나온 폐수에 이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 오염된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나 조개들한테 이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수산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좋아서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이거든요.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매일 드시는 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생선 드실 때 내장 부위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 화학 물질이 내장 쪽에 특히 많이 쌓이거든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예를 들어 생선 조림이나 구이를 드실 때 살 부분만 발라서 드시고 내장이나 머릿속 부분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것만 신경 써주셔도 과불화 화합물 노출을 꽤 줄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요즘 마트 가시면 만두나 떡볶이 같은 냉동식품들이 하얀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또 사발면 드실 때 쓰는 컵라면 용기도 있고요. 이런 용기들이 PS라는 소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PS는 폴리스티렌이라는 플라스틱이에요. 이 폴리스티렌 용기가 뜨거운 음식이랑 닿거나 뭔가 딱딱한 걸로 긁히거나 하면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조각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이랑 섞여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물질이 암세포가 자라는 걸 도와주고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도 도와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서 드시는 건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냉동 만두를 조리하실 때
포장에 들어있는 스티로폼 용기에 그냥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뜨거운 열이 용기에 닿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섞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서 조리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답니다. 컵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에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저으면서 드시면 그 과정에서도 용기가 긁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귀찮으시더라도 컵라면 드실 때는 그릇에 옮겨 드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랩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반찬이나 음식 보관할 때 랩으로 싸두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리고 그냥 랩 씌운 채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랩은 PE,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PE 랩 자체는 환경호르몬 위험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랩이 음식에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열이 가해지면서 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서 음식에 붙는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 꽤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랩을 쓰실 때는 랩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릇보다 좀 더 큰 그릇을 위에 뒤집어서 덮는다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전용 뚜껑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요즘 마트나 다이소에 가시면 전자레인지용 덮개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실리콘으로 만든 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도록 유리나 도자기 소재의 뚜껑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그냥 키친타월 한 장 위에 얹어두시는 것도 나름 방법이에요. 랩 없이도 충분히 음식 데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페트병 생수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편의점에서 사 드시거나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 페트병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한번 쓴 페트병에 다시 물을 담아서 드시거나 페트병을 햇빛이 드는 창가 같은 데 놔뒀다가 드시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유리 텀블러를 하나 장만해 두시고 외출하실 때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도 줄이고 나중에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일석이조예요. 처음에는 텀블러 챙기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한번 습관이 되시면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소식,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덜 먹어야 오래 산다, 과식하면 안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식을 하면 우리 몸속에서 리토콜산이라는 물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리토콜산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꽤 생소했는데요.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이 정말 놀라워요. 이 리토콜산이 늘어나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덜 먹으면 더 천천히 늙는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도 한다고 해요. 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쑤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통증들 중에 많은 부분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면 이런 염증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사를 개선해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고도 하는데 대사가 좋아지면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훨씬 잘 된답니다. 심지어 파리같이 생긴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소식을 한 초파리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초파리가 사람은 아니지만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소식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 않나요? 비싼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밥을 조금 덜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소식이 말은 쉬운데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밥을 먹다 보면 배부르다는 느낌이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뇌가 배가 꽉 찼어 라는 신호를 받는 데는 실제로 음식이 위에 들어간 것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0분 정도는 지나야 포만감이 제대로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배부르다는 걸 느끼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실천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도움이 돼요. 식사하실 때 이제 슬슬 배가 차는 것 같다 하는 신호가 오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의식적으로 덜 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좀 허전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게 밥을 먹은 건가? 싶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20분, 30분 지나면 실제로 포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충분히 먹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밥그릇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큰 그릇에 밥을 가득 담으면 그걸 다 드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작은 그릇에 밥을 담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그릇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진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소식을 실천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밥을 드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 씹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뇌에 포만감 신호가 올 시간이 생기거든요. 빨리빨리 드시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소식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어르신들, 오늘까지 말씀드린 3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과불화 화합물 PFAS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 특히 수산물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생선이나 해산물 드실 때 내장 부위는 피하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 스티로폼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뜨거운 음식을 스티로폼 용기에 담는 건 피하시고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랩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고 페트병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식, 그러니까 조금 덜 드시는 습관이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고 대사를 개선하는 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 포만감이 오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가셔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드시는 식사 때부터 오늘 부엌에서 음식 데우실 때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도 정말 바라는 일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어르신들 건강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어르신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